5월 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주식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김규수 대표와 JBS 김는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자동차입니다. 오늘 또 보유하셨던 분들 출렁하셨을 것 같아요. 다소 밀려나는 모습인데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잠시 잠잠하나 싶었는데요. 엔저 현상, 이 우려감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99엔대까지 다시금 올라서는 움직임인데, 엔화 약세 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우려감이 커지니까 또 자동차주가 출렁거립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규수 대표님, 최근 들어서는 좀 올라서나 했고요. 또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불러 일으켜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또다시 밀려난 건지. 아직도 엔저, 이거는 좀 자동차의 발목을 잡는 겁니까? 이제 그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 지금 90엔대 후반부에 있죠. 100엔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 정도에 놓여 있는데, 일본 시장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엔화 약세가 더 추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엔을 돌파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보다 90엔대 후반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미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또 그다음 매번 제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안 좋죠, 아직도. 이건 뭐냐면 이제 자동차 업종이 지금보다 더 하락한다라는 의미보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가치로 보게 되면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가격대 인매 분명한데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주변 상황이나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또 신차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경쟁 업체에 비해서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네. 그러면서 글로벌 마켓에서의 마켓을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 힘들 수 있다는 여지, 이런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제 오늘 이틀간 하락을 했죠. 이미 이제 오늘 하락은 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도 현대차, 기아차, 공이 하락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 경기 민감주나 자동차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수축재나 산업재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박스권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대차, 기아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세게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하락하는 업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린다라고 하냐면 그 가격 하락한 이후부터는 큰 매물대에서 이렇게 기간이라는 거 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의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후에 이 가격 하단과 상단을 보게 되면 좀 높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박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추세 흐름이, 월봉이라는 추세 흐름이 이렇게 상승으로 갈 때에만 그죠? 그 시세가 잘 나는 거거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그런 모습이죠. 성장주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가 나와서 산업재나 소재,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가격 바닥은 나왔는데 반등의 힘 자체를 세게 갔느냐? 그렇지 않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움직인다면 통신업종이나 성장주가 다시 시세를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통신주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자체도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기업의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현대차, 기아차 더 떨어질 이유가 충분히 없는 가격 매력인데, 중요한 것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이 부분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엔화가 단박에 100엔으로 돌파했다. 그러면 기관이 한만 기아차를 사서 올린다 하더라도 따라가서 추종해서 매수할 만한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제한적인 박스권 움직임이 자동차 업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대표님, 아까 기아차 일봉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박스 지금 그려져 있는 부분, 예. 하단 부분까지 그럼 조금 더 밀려날 가능성, 이것도 좀 열어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48,000원 부분에 갔었던 이 가격은
처음 94년 때 진입했었을 때 네네. 갔었던 가격입니다. 예. 이 부분에 쌍바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48,0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나왔다라고 봅니다. 다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이제 지수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이 재반 이평선이 수렴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었거든요, 최근. 그러니까 낙폭과대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기관들의 의도인데 예. 사실은 기아차나 현대차나 기관만 매수해가지고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없다. 업종 종목이 예. 아니죠. 그러니까 낙폭과대에서 분위기를 편승한 단기 매매를 기관님들이 하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고 궁극적으로는 보게 되면 52,000원과 58,000원 요 사이 정도의 박스권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아랫단, 윗단 아주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남 팀장님께도 자동차주 똑같이 여쭤볼게요. 참 어렵네요, 자동차주. 이거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은 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보는 거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거든요. 저는 말씀 좀 조금 해주세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것은 맞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경기 방어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민감주들, 건설업종이라든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낸 기업들마저도 최근에는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자동차 업종도 그동안 좀 낙폭과대됐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관들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를 하시기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달러 엔 환율이 그동안 100엔을 좀 쉽게 돌파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미국 쪽에서의 그런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좀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지표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고 일본 쪽에서는 돈을 계속해서 좀 풀고 있지만 생각보다 다른 해외 자산 쪽으로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 엔 환율이 100엔을 쉽사리 돌파하지 못한 그런 모양새였는데 오늘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 굉장히 좀 좋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엔 환율은 100엔을 돌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소 좀 밀리는 양상을 보여줬었거든요. 역시나 100엔 돌파하기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네. 모양새를 보면서도요. 네네. 우리가 100엔 환율을 달러 환율이 돌파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미 좀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라는 부분 때문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되려 좀 밀렸고 일본 수출업체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단기적인 이 환차 이익을 가지고 투기 세력이 붙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100엔 돌파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고 손절매하는 그런 모양새들을 좀 봤었을 때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하실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질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세상을 아주 길게 끌고 나가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기관들이 최근에 먹거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좀 이동을 할 때 그 이동을 하는 좀 특성을 보게 되면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성장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 다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개인 투자가들도 조금은 좀 추정 매매하시는 전략도 네네. 요새 장세에서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매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지적해 주셨던 제한적인 박스권에는 이견이 없으신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가보자. 네, 어느 정도 바닥권은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바닥권 확인이 되는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바닥권 확인이 잡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평선이 좀 수렴이 되는 과정 속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한동안 매도세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오히려 좀 매수세를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으로 봤었을 때 이번이 저는 오히려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놓고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동차주를 첫 번째 이슈로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 넣어봤습니다. 이슈 확인하고 오시죠. 옆나라 일본 증시가
정말 많이 오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배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코스닥 지수라도 조금 올라줘서 그나마 위안이 삼긴 하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코스닥 지수 오늘 마감 가격은 573포인트입니다. 570선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또 진단하겠습니다. 김규희 대표님,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강한 모습인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코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번에 이 급락을 가지고 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미 한 2, 3주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코스닥 지수는 625포인트나 650포인트 이 부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었던 상황 맞아요. 자동차도 가격 오랜 기간을 놔두면 지금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기관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자동차주도 기관 매수 들어왔고 화학주도 기관 매수 다 들어와 있고요. 철강도 다 매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바닥이지만 가격의 바닥은 일정 정도 나왔습니다. 나온 상황인데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느 시장이 더 강한 시장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항상 아직 뱅가드 물량에 대한 수급 부담도 남아있는 상태고 63% 정도 진행됐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어느 쪽에 탄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으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나와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 월봉의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4년 동안의 흐름을 이어갔었던 위치입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고 지난번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8천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 기관도 그만큼 들어왔다. 중간중간에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과정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성장업종이라고 한 부분들 계속 이야기를 하죠. 카지노, 제약, 바이오, 그리고 전자결제, 홈쇼핑, 이런 유형의 업종 부분에서 쫓아가지 않고 그 업종 부분의 순환 상승으로 매매를 하시면 시장이 상당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제가 월봉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 기술 4년의 매물을 그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장세가 코스닥 시장이 아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물럭되고 있는 시장인데 왜 그 시장이 가능하냐? 4년에 돌파를 했느냐? 저성장 구조이기 때문에 저성장 상황의 경제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해야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부분이죠.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그죠? 조정받으면 산다. 언제 사실 건데요,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네.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죠. 자, 한미약품 매번 여러분들에게 제약주, 한미약품 종군당 월봉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늦은 겁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네. 사실 기아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저 말씀 믿어주세요. 제가 84,200원에 기아차 다 전량 매도했습니다. 90% 100%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봉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안 올라갔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한 패라그래프, 그러니까 각 산업의 업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 현대중공업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그죠? 월봉으로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OCI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005년에 2007년에 중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도가 잘 나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철강건설기계 지주화 이게 대시세를 분출했고 그 다음 IT와 자동차 부분에서 또 시세를 전개한 부분. 이런 이제 순환 사이클에 월봉이 이렇게 상승을 하러 갈 때는 자동차 그러니까 조선주가 이런 업종으로 쫙 올라갈 때는 저 밑에 다른 업종에 가 있고 또 성장주가 확 올라갈 때는 또 다른 업종에 가 있고 이러면 시장에서 자꾸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에서 지금 부담이긴 부담이에요. 한미약품을 저보고 지금 사라리면 저도 솔직히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미약품을 흐름을 보면서 일반 부강약품이라든지 일양약품이라든지 이런 제약주 중에서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업종 종목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의 방향인데 자꾸 다른 쪽에서 쉬고 있으면 그 기간이라는 조종을 견뎌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을 작년 연말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개인 투자가의 장점은 시장에 힘이 몰린 곳에서 움직여줘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었죠. 성장 차라리 물려도 성장주에서 물리면 돌아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힘든 과정, 시간을 소비해야 된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성장업종, 거래소도 성장업종들이 있죠. 그죠?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뭐 CJ 홈쇼핑, GS 홈쇼핑 오늘 날아간 거 보셔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자꾸 저 밑에 있는 자동차를 보고 있고, 저 밑에 있는 철강이나 화학을 보고, 왜 맞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를 또 동결을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런 산업재 소재 힘이 자꾸 약화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예. 코스닥 시장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70선 위를 회복하면서 코스닥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강조해 주셨던 그 부분들. 뭐 놀고 즐기고 또 돈 쓰고 이런 저성장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을 좀 타겟으로 보자라는 말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김남 팀장님께서도 코스닥 시장 좋게 보셨잖아요. 당연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이 가운데서는 뭘 봐야 될까요? 종목까지 좀 점검해 주시면. 네, 일단은 계속해서 가리라고 좀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코스닥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코스닥 시장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거래소 위주의 그 중심에 또 그 매매가 또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맞겠지만 추세상으로는 여전히 코스닥 시장 강세의 장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좀 더 그 세밀하게 한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좀 싶은데 그동안 이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에 좀 협소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실적이 별로 그 가시적으로 좋게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심 밖에서 있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5월 달에 로봇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좀 나올 텐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창 AM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정부가 육성 정책을 내놨던 것이 불과가 아니죠.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작년 연말로 해서 리포트로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뭐 가깝게는 로봇 청소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굳이 이렇게 로봇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거 말고도 기계화된 제품들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이번 계획이 정부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 10년간 3,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도 있고요. 동부 로봇, 로봇스타 뭐 관련주들 많은데 그 관련주들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추후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는 좀 일단은 단기적인 장세에서는 기아차나 현대차 관련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계속 것 강조해 같습니다. 주시는데요. 네네. 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리는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54,5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손절가 52,000원 21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62,000원 정도 직전 고점 영역대죠. 이 가격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노리실 수 있는 구간은 놓치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으로 기아차를 말씀해 주시려고 그 첫 번째 이슈에서 그렇게 힘을 주셨던 거군요. 네네. 기아차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유념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정리했습니다. MT 상상클럽 김규수 대표, JB스타 김남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